정조. 어린 나이에 부친이 죽어가는 모습을 본 왕세자이면서 화성이라는 지명을 각인시켰던 황제 정조. 이분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황제 즉위. 이름은 산, 자는 형훈, 호는 홍제, 영주의 손자이고 아버지는 장원세자이며 어머니는 영의정 홍봉안의 딸 해경궁 홍씨이다. 1759년 세손에 책봉되고 1762년 세자인 아버지가 뒤주 속에 갇혀 죽은 뒤 동궁으로 불렸으며 1764년 2월 어려서 죽은 영주의 맏아들 효장세자의 후사가 되었다. 왕위에 오르자 바로 효장세자를 진종대왕으로 사도세자를 장원세자로 추존했으며 세손 때부터 그를 보호한 홍구경을 도성지로 삼고 수기대장을 겸직시켜 반대 세력을 숙청해 정권의 안정을 도모했다. 사도세자의 죽음을 사주한 수기 문씨의 작호를 삭탈하고 화한옹조는 사가로 방출했으며 문성국은 노비로 만들고 그의 주기를 방해했던 정후경과 홍인안을 경원과 여산으로 귀양 보냈다가 사사했다. 정조대왕이 계셨던 동궁을 살펴봅시다. 경도의 궁궐을 인용합니다. 동궁, 이람은 밖에 있다고 했습니다. 경도의 궁전을 인용합니다. 근정전, 조화를 받는 정전이다. 남쪽을 금정문이라 하고 그 남쪽을 홍내문이라 하며 동쪽을 이람은, 서쪽을 오람문이라 한다. 홍내문 안에 오구가 있는데 다리를 금천이라 하며 용제라고도 한다. 동서쪽에는 수각이 있다고 했습니다. 정조대왕이 계셨던 동궁이 이람문 밖에 있었는데 이람문은 근정전의 동쪽 문이라고 합니다. 근정전이란 경복궁의 정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쪽의 홍내문의 다리를 비단금자의 금천이라고 합니다. 금천이란 금도인 개경에 흘렀던 냇가가 금천입니다. 그러면 경복궁은 관중인 한성에 있었고 근정전은 경도인 서울에 있었는데 한양과 서울의 일체화 조작으로 인하여 경복궁과 근정전이 합체되었던 것입니다. 영조대왕이 계셨던 곳은 관중의 경복궁이며 정조대왕이 계셨던 동궁은 경도인 서울 개경에 있었던 것입니다. 정조대왕이 황제 등극 후 계셨던 곳은 관중의 한성입니다. 그러면 정조대왕의 화성 행차의 무대 목적지는 천조가 있었던 서울 개경이었던 것입니다. 이모화변. 사도세자 이손, 자난 윤관, 호는 의제이다. 1735년 1월 21일 영조의 둘째 아들이자 영빈 이씨의 소생으로 창경궁 집복고연에서 태어났다. 처가인 풍산조씨 가문은 노론의 대표적인 가문이었지만 장인 홍보나는 그때까지 수차례 문과에서 떨어진 낙방거세에 불과했다. 영조는 세자가 15세 때인 1749년에 대리청정을 명했다. 세자가 서론의 정치적 입장에 기울었다고 여긴 집권 노론 일파에서는 세자에 대한 공세를 멈추지 않았다. 1762년 윤 5월 13일 영조는 드디어 세자를 폐하여 소인으로 삼고 휘령전 앞 뒤주 속에 가두었다. 며칠 뒤에는 누군가 뒤주의 빈틈으로 죽과물을 넣어 주었다는 것을 알고 내간을 시켜 뒤주의 유약을 발라서 통풍을 막았다. 결국 8일 뒤인 윤 5월 21일에 세자는 뒤주 안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 14일에는 세자를 모셨던 환관 박필수, 여승 가선 등이 처형되었다. 영조의 시기에는 서인 중 영조를 지지했던 노론의 세력이 국정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사도세자께서는 그것이 못마땅했나 봅니다. 사도세자의 비운이 담긴 이모화변을 설명드린 이유는 정조대왕이 즉위한 이후에 정조대왕이 숙청한 정적이 누구였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설명드린 것입니다. 영조대왕을 즉위시키기 위해 공을 세운 노론이 자신들의 권력 유지를 위해 자신들에게 반항했던 사도세자를 죽이고 그의 아들인 정조의 황제 등극을 방해했던 것입니다. 탕평책. 정조는 영조의 뜻을 이어 탕평책을 실시했다. 아버지 장원세자가 당장으로 희생되고 자신도 당장에 직접 피해를 입음으로써 당장의 폐해를 절감하고 당색에 구애되지 않고 인물 본위로 관리를 동용하라 했다. 정조의 탕평은 준론의 인물을 중심으로 하는 탕평이었다. 이를 위해 즉위초 김기주와 홍인안의 외척 당을 와해시켰으며 홍구경도 제거했다. 1788년에는 남인 최재공을 정성으로 등용하여 노론과 균형을 이루게 했다. 정승 최재공을 남인이라고 했는데 정조대왕이 행차한 화성이 도대체 어느 곳이었는지 살펴봅시다. 정조대왕이 계셨던 곳은 관중의 한성으로 그것이 화성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정조대왕이 어느 곳으로 행차를 했다는 것일까요? 최로정을 지나면서 느낌을 기록하며 소설을 아울러 쓰다.
정자는 화성에 있었는데 바로 고 영상 문숙공 최재공의 별장이다. 이 정자를 채로라 이름 지은 것은 대체로 뜻한 것이 있다. 현능원을 행행할 때마다 시장을 바쳐왔으므로 그때마다 그 운에 화답하고 또 술 안주와 과시를 보내어 해마다 이를 상례로 삼았는데 금년 가을의 행차에는 그 사람을 다시 볼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지나는 도중에 정자를 돌아보고 한참 동안 슬픔을 느꼈다. 문숙공과 효안공, 홍상국은 국중의 원로였고 또 홍상국은 어가가 항공할 때마다 집 밖의 길렵에서 어가를 맞이하던 일이 생각나 결구에서 그것을 언급하였으며 인하여 진퇴격을 사용하였다. 우선 남인의 기반지역은 천황님이 계셨던 남양남원이라고 했습니다. 문숙공이란 문주와 숙주를 봉지로 받은 공신으로 이곳은 천주가 있었던 개경의 지명이라고 했습니다. 문숙공의 별장이 그곳에 있었고 정조대왕의 행차 시에 그곳에서 황제의 어가를 맞이했다는 것은 문숙공이 있었던 그곳이 정조대왕의 화성 행차의 목적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조대왕이 관중의 한성에서 천주가 있었던 비당금자의 금성으로의 행차를 수원 화성의 행차로 조작했던 것입니다. 정조대왕이 있었던 한성이 바로 화성입니다. 최재공이 남인인 이유를 최재공의 최씨에서 찾아드리겠습니다. 관숙선과 최숙당은 주문왕의 넷째, 다섯째 아들들입니다. 관숙선이 관씨의 시조이시고 최숙당이 최씨의 시조가 되십니다. 최씨는 주무왕의 동생 최숙의 연한을 두며 최나라에서 개출되었다. 한세조 광화황제 유수는 중국 후한 왕조의 초대 황제로 아명은 호, 자는 문숙이며 남양군 최양현 사람이다. 최양현이란 제후국 최나라가 있었던 곳으로 최양현이 남양에 있었다고 합니다. 경기도 남양의 군명을 당은 강령, 영주의 과포, 당성 익주라고 합니다. 전라도 익산의 군명을 금마 익주라고 합니다. 경상도 영천의 군명을 영주 익양이라고 합니다. 익주와 익양은 동일한 제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경기도 남양, 전라도 익산, 경상도 영천은 익주와 익양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명으로 경기도 남양의 군명 당성이란 탕구로인 천황님이 계셨던 곳의 지명입니다. 이곳 경도인 서울 개경의 남양 남원이 바로 정조대왕의 후원자 남인들의 기반 지역이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중국 역사 제후국의 지명과 조선 역사 당장의 기반 지역 지명이 이렇듯 일치됩니다. 규장각과 장룡령. 정조는 즉위하자마자 규장각 설치를 준비했다. 왕권 강화를 위한 정치 기반을 확보하는 첫 단추였다. 규장각은 역대 왕들의 어지와 어필 등을 정리 보관하고 서적을 수집하거나 편찬하는 왕실 도서관으로 출발했다. 그러나 규장각은 단순히 왕실 도서관의 역할만 하는 것은 아니었다. 정조는 규장각이 측근 세력을 결집시키는 구심점이 되길 바랬다. 1777년 12월 교서관을 규장외각으로 일하하고 1782년 2월 강화에 외규장각을 신축했다. 규장각이 정조의 친위 세력을 양성하기 위한 기관이라면 1788년에 설치된 장룡용은 무력 기반을 다지기 위한 군영이었다. 장룡용은 1794년에 이르러 장룡내용과 장룡외용으로 진용을 완비했고 장룡내용은 수도방위를, 장룡외용은 화성에 위치한 현능원과 행궁소를 담당했다. 규장각과 외규장각의 위치를 살펴봅시다. 규장각, 경도의 궁전을 인용합니다. 규장각, 금원 북쪽에 있다고 했다. 경기도 강화의 궁시를 인용합니다. 규장각, 정종조에 세웠다고 했습니다. 경도란 신식의 전해무대 서울입니다. 강화를 평양이라고 했으며 역사서 평양은 경도인 서울에 있었습니다. 평양의 군명 서경이란 경도인 서울의 서부 지역이 서경입니다. 우리의 시구에서 규장각의 위치를 찾아봅시다. 향산 별곡. 사면 김창흡이 묘양산 여행 시기가 숙종 32년 봄이니 그때를 옛날로 썼다면 이 글을 쓴 시기는 그로부터 상당히 더 후기로 보아야 합니다. 돌 위에 새긴 이름 후인의 거울이라. 동으로 셋째 복에 불용대를 지었으니 천년의 옛 사기를 여기에 두었다가 오대산 옮긴 후에 범왕궁이 된단 말가. 천년의 옛 사기를 복원했던 규장각이 신식의 진해무대 묘양산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 향산별곡이 바로 정조대왕의 시대에 있었던 강화의 규장각의 진실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상기에서 규장각이 경도인 서울의 궁전에 있었다고 했는데 경기도 강화의 궁실에도 있었다고 합니다. 현재의 지리적인 상황과 일치되지 않는 이러한 부조리를 보고 그냥 넘어가시면 평생 우리 역사의 진실을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왜 신증 동국 여지승남에서는 경도인 서울과 경기도 광어를 같은 지역으로 취급했을까요? 오해 영교와 종조의 죽음. 종조대왕은 억울하게 죽은 아버지를 위해 장원세자라는 존호를 올리고 그 묘를 용원이라 했으며 묘호를 경모궁이라 하고 1789년 18만 양을 들여 경기도 양주에 있던 묘를 수원 화산 아래로 이장하여 현농원이라 했다. 화성 축조를 정점으로 정치개혁에 자신감을 갖게 된 정조는 점차 더욱 강력한 왕권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그러한 가운데 벽파의 맹공에 지친 최저공이 몰려나면서 위기가 시작되었다. 노론 벽파 이병모, 힘한지를 중심으로 한 벽파 정권이 수립된 것이다. 이에 위협을 느낀 정조는 마침내 강경한 정치적 결단을 내리게 된다. 그것이 바로 1800년 5월 말일에 발표한 이른바 오회영교였다. 그러나 뜻밖에도 정조는 오회영교를 발표한 지 채 한 달이 되기도 전에 갑작스럽게 죽고 말았다. 1800년 6월 28일 정조의 나이 49세였다. 유언에 따라 현농원 동쪽 언덕에 묻혀 건능이라 했다. 정조대왕이 사도세자가 묻힌 현농원 근처에 건능에 묻힌 곳으로 현농원과 건능에 대해 살펴봅시다. 현농원에 대한 정조실록을 인용합니다. 현농원이 있는 곳은 화산이고 이 부는 유천이다. 현농원이 있었던 곳이 유천이라고 합니다. 현농원이 있었던 곳을 밝히면 정조대왕이 행차한 화성이 주작된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농원이 있었던 유천의 지명을 살펴봅시다. 황해도 백천의 방면을 인용합니다. 유천, 남쪽으로 처음이 10리, 끝이 20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황해도 백천에 가까운 곳에 유천이 있었던 것으로 황해도 백천의 군명을 백주, 복흥, 은천이라고 합니다. 이곳에 있었던 하천이 백악입니다. 참고로 평양의 군명이 유경입니다. 이곳에 있었던 하천이 유천입니다. 유천이 있었던 백악은 황해도 문화연화 산천을 인용합니다. 구월산, 고을 서쪽 10리에 있으니 곧 아사달산이다. 한 이름은 궁월이요 한 이름은 증산 3위이다. 세상에 전하기를 당군이 처음 평양에 도읍하였다가 후에 또 백악으로 옮겼다 하는데 곧 이 산이다 라고 했습니다. 백악이 백산으로 백주에 있는 산이 됩니다. 구월산이 아사달산, 증산 3위 백악이라고 합니다. 이곳이 어느 곳인지 아시겠습니까? 삼국유사의 옛날 환인을 서자 환웅이 자주천하의 뜻을 두고 인간 세상을 탐내어 구하였다. 아버지가 아들의 뜻을 알고는 삼위태백을 내려다보니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할 만하여 즉시 천부인 세계를 주어 내려보내 인간 세상을 다스리게 하였다. 환웅이 무리 3,000명을 거느리고 태백산, 역사 속 위양산 꼭대기 신단수 아래로 내려왔다. 이곳을 신시라 하고 이분을 환웅천왕이라 한다. 풍백우사 운사를 거느리고 곡식, 생명, 질병, 형벌선악 등 인간 세상에 360여 가지 일을 주관하여 세상을 다스려 교화하였다. 이곳 백악, 백주, 백천이 신시개천이 처음 일어났던 묘향산인 금강산, 백두산의 지명으로 백천의 남쪽에 유씨가 개출된 유천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관중인 한성에 계셨던 정조대왕이 부친인 사도세자의 묘 현농원을 방문하기 위해 찾아간 곳이 천조가 있었던 금도의 개경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정조대왕이 서울에서 수원 화성으로 행차했다고 배웠는데 역사 속의 실제는 관중의 한중인 화성에 있었던 정조대왕이 현농원이 있었던 경도인 서울에 방문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대로 속았습니다. 화성, 정조대왕의 무대 화성의 비밀을 살펴봅시다. 춘정병계랑 문집 화산곡을 인용합니다. 화땅에 있었던 성이 화성이고 산이 화산입니다. 화산 남쪽, 한강 북쪽은 조선의 성지이니 백옥경의 황궁궁궐 같아 평탄하게 사통오달했네. 봉황이 우뚝하고 용이 나는 듯 하늘이 지은 형세 음양을 경유하니 아 도읍의 광경 그 어떠한가. 태조와 태종께서 창업하여 법도를 끼치시니 아 지켜나가는 광경 그 어떠한가. 태조 태종이 창업한 곳은 바로 화산 삼각산 아래의 한양장안의 중심 관중의 구중궁궐일터 한성 국내성으로 이 화산곡에 봉황이 우뚝하고 용이 나는 듯이라고 알려주고 있고 그 봉상이라는 말의 어원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관중을 봉상이라고 합니다. 정조대왕의 화성이 제왕의 성인 관중의 한성인 국내성이었습니다. 이곳 화성에서 부친 사도세자의 무덤인 현농원이 있었던 경도인 서울로 행차했던 것을 현재의 서울에서 주작된 세트장 수원 화성으로
행차한 것으로 주장했던 것입니다. 아, 우리 시대의 영웅 정조대왕이 참으로 무심하게 천하사의 소임을 마치지 못하고 독살되었습니다. 오색 빛깔의 영롱한 이슬로 맺혀서 희대의 소임을 끝내 마치지 못하고 풍운천리 son국 10년이 끝이 났습니다. 과연 그 시대를 끝으로 천하 중앙조정의 역할은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부질없이 이슬이 맺히고 쓰러지고 또 맺히고 쓰러집니다. 참화도 이슬도 이리 영롱히 맺혀서 영롱한 빛을 발하는데 우주와 역사의 온갖 비밀과 인연을 다 갖고 태어나서 우리는 제 빛도 제 역사도 알아보지 못하고 죽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오 슬픈 정조 대왕이요, 오 슬픈 내 아들 딸들이요.